천정궁 경배자 16인 폭로하려다 막판에 접었다. 왜 접었을까요? 자, 일단 SBS가 보도했던 단독 뉴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학자에 경배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다. SBS 보도에 나왔죠. 조금 전에 그 뉴스 토마토가 보도한 5명은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한 사람들이고, SBS가 이야기하는 건 한학자에 경배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학자에 경배를 했다. 이 경배는 그리스도 기독교나 가톨릭 쪽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했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을 때 뭐 경배 드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통일교에서 경배라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있는데, 그전에 이제 문선명 교주가 경배의 대상이었고, 지금 그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참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서 신도들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지금 여겨진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문선명과 한학자 사진을 놓고 경배를 하고, 일상에서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경배의식을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총재의 아내로서 통일교 신도들에게 참 어머님 이런 호칭으로 불리며 경배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신도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한학자 총재를 가서 경배를 드렸다. 자, 그런데 그 명단이 16명이라는 그 SBS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재선위원 2명이 한학자에게 경배의식을 올리고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윤용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을 했죠. 그런데 SBS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2명을 포함해서 통일교 본부인 천정궁을 찾아가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린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다, 이렇게 윤용호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2명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됐던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찾아갔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찾아온 여야 정치인이 최소한 16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 찾아와서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하는 경배의식을 했다. 그런데 경배의식을 한 정치인 중에는 여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 유력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이 명단을 16명, 한겨레가 돈을 수수한 사람은 15명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 16명. 자, 그래서 그 명단을 어제, 윤용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넘버2가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멈췄죠. 자, 그래서 그 16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 찌라시에도 지금 명단이 돌고 있고 한데, 일부는 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구속됐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재선위원 2명, 이런 사람들이 있고, 특히 윤용호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16명의 이 내용을 진술하면서 명단도 같이 제공을 했다. 명단도 같이 제공을 했는데, 민정기 특검이 이것을 선별을 해버렸죠. 그래서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숨겨놨다가 지금 들통이 나니까 이것을 경찰로 수사를 인계를 해주는, 자, 그런 상황인데, 윤 본부장이 처음에 예고한 대로 어제 예정된 자신의 이제 구형 공판에서 이거를 폭로를 했으면 지금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입을 닫았죠. 입을 닫았습니다.
일단 침묵을 택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16명, 한학자에 경배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정궁을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천정궁이란 데가, 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정궁. 저게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천정궁인데, 통일교의 본산이죠. 자, 통일교 본산. 저기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종성, 7인의 멤버, 임종성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그 뉴스토마토에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으로 나왔던 그 임종성은, 이렇게 언론에 오늘 국민일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종성. 통일교 측에서 천정궁에서 큰 행사를 한다면서, 천정궁에서 큰 행사를 한다면서 한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제 전해드린 대로 임종성은 통일교와 이재명 쪽을 연결하는 그 끈이었죠. 그래서, 통일교 넘버 3를 이재명에게 소개해서 당직 이재명 대표 때 당 안에 만든 기구 세계 한인 민주화 위원회인가 그 기구의 부의장으로 넣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수석 부의장으로 들어가고 어제 제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런 사람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학자 총재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독대한 적이 없다.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임종성이.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에 천정궁에 있는 카페가 이쁘다고 해서 가족들과 놀러가서 천정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적은 있다. 가서 한학자에게 경배는 한 적이 없는데 천정궁의 카페가 예쁘다고 해서 가서 가족들하고 가서 천정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정궁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들의 성지로 궁전으로 삼는 곳인데 함부로 드나들도록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사진이 공개될까봐 천정궁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천정궁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될까봐 그거 가족들하고 한번 간 적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저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천정궁에 간 적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행들과 들른 적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윤용호가 왜 갑자기 어제 이렇게 폭로한다고 했다가 이거를 침묵으로 돌았었을까요? 지금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큰 줄기에서는 일단 이 특검하고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닌가. 특검이라는 건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재명과 같이 가는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 어제 구형을 4년을 선고를 했죠. 4년 선고를 했는데 이 4년이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는 약하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을 약하게 때려주는 대신 이게 그 민주당 명단을 폭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의 압박이 있었다. 직접적인 압박. 바로 지난주 2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는데 지난주 2일 국무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지난주 2일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연로가 됐다. 그동안은 국민의힘만 통일교와 요착어쩌고 했는데 민주당이 더 많이 연로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통일교를 해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법제처장,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법제처장에게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게 폭로가 있을 거라는
그 수요일이죠. 어제 수요일에 폭로가 있을 거라는 이 예고가 나오니까 화요일에 다시 한번 그 통일교 해산 문제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제처장에게 다그쳤습니다. 다그치면서 특히 만약에 해산될 경우에 재단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게 다 브리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잘못 이렇게 척을 졌다가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 진영의 그 연루자들을 폭로를 했다가는 이재명이 정말 통일교를 해산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물러선 거다. 그런 그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통일교 쪽에서 어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침묵을 하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 대놓고 없애버리겠다고 통일교를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설 수가 있느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윤 전 본부장이 그저께 밤까지 이제 어제 그 구형 공판에 대비해서 실명을 다 까기로 작정을 하고 관련된 그 실명을 그냥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막 섞어가지고 장문에 입장문을 써놨었다. 입장문까지 다 작성을 했었다는 겁니다. 어제 그 구형 공판장에서 딱 꺼내서 읽으려고. 그런데 어제 이제 장문에 입장문을 써놨다고 하니까는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결심 공판에 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좀 혼잡이 어제 다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 외에 공판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별도의 중계 법정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이 좀 지연돼서 어제 원래 4시에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공판이 지연되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그렇지만 정작 그 윤 전 본부장은 예상과 달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김 빠진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 상황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한번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자신이 그 폭로를 하면은 그동안 몸담았던 조직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한학자 총재의 메시지가 같다고 봅니다. 한학자가 이것이 남편인 문선명 교주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그 통일교인데 그리고 국내에도 여기저기 엄청난 그 자산들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한다면 하는 정권이죠. 좌파는 한다면 합니다. 없앤다면 없습니다. 검찰 아예 그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그 검찰 조직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켜온 검찰 조직을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수사하고 했다고 그걸 공중해체 시켜버리고 심지어 정통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위원정당 해산 청구하겠다고 하는 그 정권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교쯤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학자의 메시지도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영호 전 본부장 어제 이제 침묵을 한 그 본부장 쪽의 한 측근이 그쪽의 한 사람이 결심 공판 후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맞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직 해체 가능성에 대한 압박감을 언급을 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는 시각도 있죠. 향후 경찰 조사, 지금 경찰 조사 바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 전략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 지금 이 경찰에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뭉개고 있다가 이 좌파와 관련된 것은 뭉개고 있다가 결통이 나니까는 경찰로 인계를 해서 경찰에서 전담 수사반을 만들었죠. 수사반을 만들고 바로 지금 윤용호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빨리빨리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윤용호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물러선 것이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 장문의 입장문을까지 다 써놨는데 이거를 폐기하거나 한 게 아니다. 그냥 슬쩍 감춰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 추가 폭로가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그 1심 선고에서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패를 감췄다. 패를 감췄는데 이게 상황이 진짜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으면은 그대로 다시 깔 수가 있는 거죠.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됐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용호 씨가 정부 여당을 향해서 언제든지 추가 폭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오히려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로의 하이라이트는 16명의 천정궁 가서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한, 지금 다수는 뭐 자치단체장도 있고 한데 다수는 지금 민주당 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에 대한 폭로겠지만은 하이라이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과연 이 한학자를 만나려고 했는가? 자, 그 부분이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